이 도성제를 고민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한테 나를 이 멸성제로 이끌어주는 나의 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세속팔품을 이겨내려면 뭐 해야 된다 했으니까 배운 사람들은 여여하게 보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탈하기 위해서지만 해탈할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 시계가 참 잘 안 보여요. 혹시 12분. 끝날 때가 된 것이 맞군요. 어쩜 이렇게 시간도 잘 맞출까. 자, 오늘 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막 설명했던 것보다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그거는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잖아요. 이제 친해진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불자이신 거죠. 저는 질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일단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질문을 해서 이거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질문을 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몰랐던 것을 오히려 또 더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저도 이 부분 이게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의사들도 보면 의학 용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자기들은 막 얘기하는데 환자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불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다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국보신문의 아미타경에 대해서 제가 연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보신문에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목을 뭘로 할까요? 이렇게 하길래 다시 보는 아미타경으로 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아미타경 누구나 다 읽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뭘 하냐면 스님 아미타경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읽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처음 만난 걸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만난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니탄 스님이 아미타경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질문? 예. 정토법, 정토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직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정토. 예, 정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토는 말 그대로 깨끗한 국토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한문빨이 잘 받으니까 막 써봅시다. 청정하다 할 때 정자잖아요. 왜 정토를 쓰느냐면 번뇌가 없어서도 정토, 또 사막도 지옥도 없고 축생도 없고 그리고 아수라나 악귀 뭐 이런 거 있죠. 악한 것이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토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국토를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려고 하면 부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가 아까 공업 얘기했잖아요. 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업은 이런 더러운 것이 아니고 정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국토는 다 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유리광 열애의 정토도 있고 아미타 열애의 정토도 있고 또 그 약사이 열애불의 정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라는 말은 부처님 국토는 모두 정토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래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법륜 스님의 정토와 극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이라는 정토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극락에서 말하는 정토는 아미타경이라던가 아미타불하고 관계 있는 정토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륜 스님의 정토는 뭐냐 하면 유마경 혹시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마경에서 말하는 정토예요.
유마경에서 말하는 정토는 뭐냐면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정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계속 맑혀가면서 이곳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토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토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유심정토에 가까운 거예요. 유심정토. 오직 마음에서 정토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유마경은 이 타방 정토도 있고 유심 정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법륜 스님의 정토가 유마경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유마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인 이 사바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가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은 모두에게 업이 있어서 그렇다. 업이 없으면 이것도 정토니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부려서 모든 사람의 번뇌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이 세계가 정토로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부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업을 닦아 나아가다 보면 이것도 정토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말하는 정토도 내 마음이 여여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세상이 정토가 된다. 그러니까 나의 집착, 나의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집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집착을 끊어서 일체 계보인 것을 조금 덜 고통이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타불의 정토는 뭐냐면 이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이 다른 곳에 별나라 같은 데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국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청정하니까, 깨끗하니까. 마음도 깨끗하지만 그 장소도 깨끗한 오물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토라고 흔히 말할 때는 아미타불의 정토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토, 불교에서 정토라고 하면 어떤 맥락에서 정토를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미타 부처님을 계속 말하면서 정토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건 극락 정토예요. 그런데 그냥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면서 정토 말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부처님의 정토구나. 그 일반적인 부처님의 정토에는 유심정토도 다 들어가거든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바깥의 세상도 깨끗하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상이 청정하다. 그것도 정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정토라고 말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야 라고 단서를 붙여서 말씀을 하시거나 그래서 아예 그냥 극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토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깨끗하면 이 세상도 깨끗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것도 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는 말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다 라는 의미로 유심정토를 쓰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더라도 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사성제 들으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 정토도 더 쉽게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여여심이에요. 여여심. 예. 네, 그래서 제가 집착이 많아서 저희 스님이 저한테 여여심이라는 법명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법명을 받으면서 조금 더 평안해지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오늘 궁금했던 건 아까 가섭존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뭐 다른 천태지 여러 종교가 있지만 네. 아까 가섭존자께서 그 결혼을 하셨대 각자의 어떤 그 스님으로서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 출가자처럼 사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태고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견해로 만들어진 건지. 아마 그건 우리나라 불교 역사라는 관계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는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비구비구니 상태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이렇게 오면서 모든 스님들을 결혼을 시키는 그렇게 하도
보니까 나중에 다시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1960 언제였죠? 한번 그 정화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결혼한 스님과 결혼하지 않은 스님이 서로를 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스님들이 그렇다고 처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종파를 만들고 또 그 조계종에서는 이제 결혼한 스님을 스님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이제 독신의 걸로 만들고 해서 두 개의 그 문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뭐 나쁘고 안 했다고 해서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결혼을 억지로 시킨 그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또 그걸 저를 가업으로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상태에서 일어난 뭐 문화 이런 거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청정기구에서 독신 유지하잖아요. 일본에서 생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긴 게 아닐까 예상이 드네요.